마켓 트렌드는 이어집니다. 매주 월요일은 수급 상황 짚어보고 여기서 또 투자 힌트 얻어보고 있죠.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랑 또 알고 계신 지가 또 6년 정도 됐고 예. 앞으로 또 환상의 케미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짚어볼 사항이 국민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장기간 매도를 보이기도 했고 그동안 갈 길 바쁜 코스피의 이 상단을 제한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했던 이 연기금 쪽의 매물 압박에 조금 더 숨통을 트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 시장 마감하고 전해졌는데 국내 주식 비중 자율 한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따져볼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기금이 주식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는 걸 좀 덜 팔지 완화시키겠다는 않을까, 거잖아요. 잠재 매물 부담은 좀 줄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연기금 참 징했죠. 51일 연속 매도를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24일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12월. 뭐 현재까지 판 금액도 17조 원 훌쩍 넘어가고 근데 연기금이 파는 종목들은 대부분 대형주들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지분율도 10% 안쪽으로 3월 말 기준으로 내려왔다. 뭐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LG화학, 네이버, 뭐 현대차 지분율이 쭉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형주의 매물이 집중되다 보니까 3월부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소형주는 쭉 올라가는데 대형주는 방향성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코스닥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월부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연기금 매물이 계속 나왔는데도 2월까지는 예탁금이 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탁금 수치를 보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개인 매매분을 감안한 실질 예탁금을 보면은 2월까지는 쭉 들어오다가 3월 달부터는 더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연기금 팔죠. 유동성은 정체돼 있죠.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로 이제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연기금, 국민연금 관련해갖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매물이 남았는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네. 자, 이게 이제 내용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16.8%까지 유지를 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자율적으로 위아래로 2%포인트씩은 조정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16.8%가 아니라 위로는 18.8%. 근데 요거를 1%포인트를 더 자율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8%까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수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연기금 총 자산 운용 규모가 855조에서 국내 주식이 180조.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은 21%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1월 말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봐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이게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총 자산 운용 규모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주식 산 거 평가액이 얼마가 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단순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월 초부터 현재까지 연기금이 이제 얼마나 팔았는지 따져보시고. 그 부분을 감안해 보면 남은 게 171조 정도 되는데요. 제가 비율을 따져봤더니 2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만약에 맥시멈 18.8%를 작용했을 때는 이 차이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1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요거를 좀 올려놓으니까 1조 8천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1조 8천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연기금을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전히 매물 부담은 남아있는데 상당히 약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덜 매도를 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꼬였던 수급이 개선될 종목에서 매매 힌트를 찾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던가요? 저도 머리를 이리저리 한번 끓여봤는데요. 여기서 종목을 어떻게 찾아볼까? 네. 첫 번째는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순매도 4월 들어서 순매도 상위 20종목씩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연기금은 팔았는데 연기금 이외에 다른 국내 기관이 샀다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샀다든지 네. 둘 다 샀으면 더 좋겠죠. 그쵸. 이런 종목만 제가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꽤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 뭐 연기금 기관 파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연기금 뺀 기관도 파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외국인이 사고 있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종목은 표로 정리가 됐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연기금 팔았는데 외국인하고 다른 기관들은 사고 있어요. 그런 종목이 지금 표시가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이고 그다음에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이고 전체적으로 연기금이 판 거보다 그 연기금 이외의 다른 국내 기관 그리고 외국인 합쳐서 더 세게 산 종목들이 코스피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SK텔레콤
그다음에 포스코,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이 연기금은 팔았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연기금이 이런 종목을 덜 팔면은 수급이 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고 코스닥에서도 한번 쭉 꼽아봤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종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코스닥에서는 특징적으로 세 종목 정도가 딱 눈에 들어요. 연기금은 팔았는데 연기금 뺀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 4월 달에 YG 엔터테인먼트, 실리콘웍스,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들인데요. 한 가지 조금 제가 이게 종목만 일방적으로 뽑아놨는데 주의를 할 게 연기금 수급이 꽉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오늘도 연기금 주식 안 사잖아요. 매도합니다. 매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볼 때 반드시 실적을 같이 감안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연기금 매물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듣던 중 반가운 얘기인 건 틀림없어요. 연기금의 기계적인 매도를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했던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매수를 보였던 종목들을 꼽아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자면 코스피에서는 우리금융지주, 한국전력, 포스코가 눈에 띄었고 코스닥에서도 종목 3개 꼽아주신 만큼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네, 실적 이야기 하신 김에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맞아서 실적 눈높이가 개선된다든지 호실적 전망되는 쪽에서 관심을 갖는 시각들이 늘어나는데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이 자동차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호실적 거론은 돼요. 근데 왜 주가는 못 따라갈까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철강주도 말씀드렸었고 건설주도 말씀드렸었고 뭐 잘 가는 쪽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요 대목에서 그러면 안 오른 쪽에서 한번 찾아보자. 실적은 좋은데 못 오른 쪽.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 싶었는데 금요일 날 자동차, 현대차 3사 외국인 기관 대규모로 매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고비를 못 넣고 주저앉은 모습이에요. 우선 그 현대차 3사의 실적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도 좋을 실적이 좀 나왔어요. 특히 이제 3월 달 기준으로 미국 자동차 판매가 신기록을 세웠다.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좀 신기록을 세웠다는 얘기도 나오고 당장 뭐 현대차 GV80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린다고 얘기를 하고 아이오닉 5 그리고 뭐 기아 같은 경우는 EV6 나왔죠. 그리고 G8도 나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G가 아니죠. K8이 나왔는데 왜 그 K5, K9이라고 부르면서 K8은 왜 K8이라고 부르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상당히 디자인도 잘 나왔고 지금 뭐 예약 판매가 좀 대박이 난 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뭐 수급 자체가 돌아서질 않고 있어요.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조금 매수를 한다 싶어갖고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외국인 기관이 대규모 매도로 들어서면서 주가가 확 그 고비를 좀 못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원인은 크게 봐서는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좀 뉴스가 많았어요.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뉴스. 두 개가 크게 터졌었죠. 애플카 이슈. 1월 달에 애플카 이슈 터졌죠. 4월 달에 구글카 이슈가 터졌죠. 근데 전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주가는 이런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이게 이제 좀 곁가지적인 요인이고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품귀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는 괜찮다 우리는 비축해 놓은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울산 일공장이 지금 그 조업 중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 같은 경우도 특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4월 8일자로 좀 그 조업 중단 들어갔는데 그 여파가 4월 9일자에 미쳤다고 보는 게 좀 그럼 무방할 그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까요? 이 차량용 그 반도체에 대해서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제 지금 부족 사태가 난 원인이 네. 자, 그 대표 회사들 꼽아보는데 독일의 인피니언이든지 뭐 그 네덜란드 NXP, 일본의 르네시스 이런 좀 회사들이 있는데 자, 그 제가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 반도체 품귀라는데 왜 삼성전자 안 올라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틀려요.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들이면 굉장히 좀 특수해요. 사람의 목숨이랑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테스트 기간도 1년 동안 거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기술력도 필요로 하고 반면에 PC용이나 모바일용보다는 마진은 좀 박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 안 하려고 그런 그 경향들이 좀 많은데
이런 반도체 그 부족 사태가 나타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차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잘 팔리니까 갑자기 부족 사태가 났고 두 번째로는 미국 텍사스 지역의 이상 기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뭐 이상 한파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조업에 차질이 생겼고 또 아까 얘기한 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업체 중에서 3등인 르네사스 같은 경우는 또 불이 났어요. 난데없이 일본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세 번째로는 미중 간 갈등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수입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자, 그 반도체가 지금 내연기관이 들어가 있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보통 2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평균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2,000개? 2,000개가 들어가요. 공부한 10배에서 보람이 50배에서 있다. 10배가 네. 5배에서 10배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뭐 우리가 그 차량용 반도체 하면은 뒤에 뭐 후방 뭐 조절하는 거, 뭐 온도 조절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좀 그 나열을 한 이유가 이 공급 부족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거 뭐 한 번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부족 사태에 시달릴 것 같은데 그러면 현대차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아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하고 기아는 너무 지금 그 글로벌 자동차에 비해서 못 오르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그 현대차하고 제너럴 모터스 그 GM하고 상대 강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정도라면은 현대차는 상당히 가격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애플카 얘기 나왔을 때는 주가가 출렁출렁했는데 구글카 얘기 나왔을 때는 그렇게 출렁거지는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주가가 좀 바닥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수급이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보면서 지금 충분히 좀 담아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좀 분할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관련주 그러니까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관점 유효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셨고 한 가지만 저 더, 이제 시간상 수급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막 얘기를 하거든요. 관련주 없다.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지금 수급 상황 지난주에는 제일 돋보였던 종목이 카카오인데 오늘부터 4월간 매매 거래 정지 들어갑니다. 카카오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점이 굉장히 좀 돋보였고 LG 디스플레이나 NC소프트는 연속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SK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도 쌍끌이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좀 띄는 종목이었고요. PSK, 제넥신도 바닥권에서 좀 매수 들어온다는 거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여건은 되는데 지수가 워낙 그 거북이 걸음으로 올라가도 너무 거북이 걸음으로 올라가는데 골디락스라고도 표현을 예, 하는데 아침에 제가 골디락스로 지루하긴 해요. 표현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방향은 이쪽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어닝 시즌인데 선택지가 좀 좁질 않아요.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런 종목은 뭐 비중을 좀 늘려가도 되지 않나. 다만 시세 연속성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추격 매매는 좀 자제하자. 그렇지만 지금 어닝 시즌에서 선택의 폭은 좀 넓어져 있다. 그래서 종목 잘 확인하면서 접근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좀 그 4월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에 대해선 판단을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실적주가 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오시는 동안 또 실적 관련해서 또 폭이 넓어졌다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투자가 될 만한 종목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빨간맛 일부 첫 시간이었는데요. 더 알차게 준비해서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